미안해요, 김 실장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농장도, 우리 관계도.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선영아, 우리가 함께 키운 꿈의 스마트팜인데. 꿈? 하하. 실장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군요. 이 모든 게 다 계획이었어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년간 함께 키워온 스마트팜과 믿음, 그리고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 그 순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누군가를 너무 믿고 모든 걸 맡겨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더 많은 실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김태수라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2년 전 명예퇴직을 했어요. 충남 천안에서 미래농장이라는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운영하고 있었다가 맞겠네요. 지금은 모든 걸 잃고 아파트 전세로 내려와서 홀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62살에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2년 전, 저는 대기업 생산관리부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2억 5천만 원과 그동안 모은 적금 1억 원, 총 3억 5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어요. 35년간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무료하더라고요. 아내는 이제 좀 쉬면서 살자고 했지만 저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실버센터에서 귀농귀촌 설명회가 있다는 공지를 봤어요. 요즘 스마트팜이 뜬다는 얘기를 들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설명회장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옆자리에 앉은 40대 중반의 깔끔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바로 박선영 씨였습니다. 네, 퇴직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0년간 일했는데 이제 직접 스마트팜을 해보려고요. 선영 씨는 농업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스마트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 지원 정책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죠. 요즘 정부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이 정말 많아요. 시설 설치비의 80%까지 보조해 주거든요. 그리고 고령자 창업 지원도 있고요. 선영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런 전문가와 함께라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설명회가 끝난 후 커피를 마시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장님, 혹시 정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준비 중인 스마트팜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지 않을래요? 함께 한다는 게 저는 기술과 경험이 있고 실장님은 자본과 경영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완벽한 조합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반대하더라고요. 여보, 퇴직하고 편히 살 생각은 안 하고 왜 또 일을 벌이려고 해? 하지만 저는 선영 씨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5년간 회사 일만 하다가 이제 내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왜 그때 선영 씨가 제 퇴직금 규모에 대해 너무 자세히 물어봤던 걸까요? 그리고 왜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다음 주에 선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선영 씨가 보여준 사업 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실장님, 이게 제가 6개월 동안 준비한 스마트팜 사업 계획서예요. 100페이지가 넘는 계획서였어요. 시장 분석, 수익성 검토, 정부 지원 방안, 기술 도입 계획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주력으로 하고 첨단 환경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일반 농업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계획서에 따르면 천안에 2,0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연간 매출 15억 원, 순이익 4억 원으로 계산되어 있었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퇴직하기 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에요. 실장님 같은 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선영 씨는 성공한 스마트팜 사례들도 보여줬어요. 네덜란드 기술을 도입한 경기도의 한 농장은 정말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농장은 작년에 매출 20억을 올렸어요. 우리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사업 구조도 완벽했어요. 선영 씨는 기술 담당 이사로, 저는 대표이사 겸 경영총괄로 역할을 나누기로 했죠. 초기 투자금은 3억 원 정도 필요해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실제로는 6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돼요. 6천만 원. 제 퇴직금의 일부만 투자하면 되는 거였어요. 위험도 크지 않아 보였죠. 그런데 선영 씨는 투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기술과 노하우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 신청도 제가 다 처리할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약간 이상했어요. 왜 선영 씨는 현금 투자는 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전문가니까 기술 투자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장님,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스마트팜 시장은 지금이 골든타임이거든요. 선영 씨의 말에 완전히 설득당했어요.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꿈꿔왔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계약서를 쓸 때도 선영 씨가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저는 대표이사로, 선영 씨는 기술이사로 등기하기로 했죠. 하지만 실제 경영권은 선영 씨가 갖기로 했어요. 실장님은 바깥일을 맡으시고 농장 운영은 제가 전담할게요.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선영 씨가 경영권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왜 모든 서류를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는지 말이에요.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천안의 스마트팜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6천만 원을 투자하고 정부 보조금 2억 4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3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실장님, 우리 농장이 정말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건설 현장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최첨단 유리온실과 자동화 시설들이 들어서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선영 씨는 정말 전문가다웠어요. 건설업체와의 협상부터 설비 선정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실장님, 이 환경 제어 시스템은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온도, 습도, CO2 농도까지 자동으로 조절해줘요. 저는 주로 대외 업무를 맡았어요. 판매처 개발이나 정부 기관과의 협력 업무 같은 것들이었죠. 선영 씨는 농장 운영을 전담했고요. 6개월 후 드디어 미래 농장이 완성됐습니다. 2,000평 규모의 유리온실에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런 농장이 우리 거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첫 수확이 시작됐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주렁주렁 달린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실장님, 우리 성공했어요. 첫 수확량이 예상보다 20% 더 나왔어요. 판매도 잘 됐어요. 대형마트와 납품 계약도 맺고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했어요. 첫 달 매출이 3천만 원이었어요. 이 추세라면 1년 안에 투자금 회수하고 내년부터는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내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농장이 잘 되는 모습을 보더니
인정하더라고요. 여보, 역시 당신 눈은 틀리지 않네요. 정말 잘 됐어요. 저는 매일 농장에 나가서 작물들을 돌보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35년간 공장에서만 일하다가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일을 하니까 정말 보람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걸요. 첫 해부터 이렇게 성공하는 농장이 흔한 일일까요? 농장 운영 8개월째,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선영 씨에게 자주 걸려오는 전화들이었어요. 여보세요? 아, 네.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농장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선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냥 농자재 업체라고만 답했어요. 농자재 업체에서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해? 그리고 왜 표정이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제품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업체가 있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화 내용이 단순한 영업 전화 같지는 않았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금요일 오후 농장에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농장 견학을 온 손님 같지는 않았어요. 박선영 씨 계신가요? 저희 지금 작업 중이라서 견학은 어려운데요. 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선영 씨를 계속 찾았어요. 선영 씨는 저 멀리서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잠깐만요, 실장님. 저분과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뭔데? 누구야, 저 사람? 그냥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알던 분이에요. 금방 올게요. 선영 씨는 그 남자와 함께 농장 사무실로 갔어요. 저는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죠. 둘의 대화는 30분 정도 지속됐는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선영아,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알겠어요, 사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딱 2달만 더 기다려줄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남자가 나가고 난 후 선영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딴 생각에 빠져 있었죠. 선영 씨,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예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기술 도입 관련해서 상담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왜 그렇게 위협적인 분위기로 얘기했을까요? 그 후로 선영 씨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자주 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제가 볼 수 없는 곳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 요즘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평소와 똑같은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 이후로 더 그래요. 실장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농장 일이 바빠서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선영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문제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이상한 남자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 씨가 급하게 어디론가 나간 사이에 농장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는데 제가 모르는 계좌였어요. 계좌주 이미선 잔액 4억 2천만 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농장 매출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계좌 이름이 박선영이 아니라 이미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미선이 누구야?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 씨의 진짜 이름이 이미선인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 계좌를 왜 가지고 있는 건가? 계좌 내역을 자세히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1억 원씩 입금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벌써 8개월째였죠. 총 8억 원이 들어온 건데 현재 잔액이 4억 2천만 원이라는 건 4억 가까이를 어디선가 쓴 거였어요. 1억 원씩 매달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더 놀라운 건 입금 날짜였어요. 매달 15일 우리 농장 착공일과 비슷한 시기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리고 입금 자명도 계속 달랐어요. 김영수, 최관식, 박동현 등등 모르는 이름들이었죠. 서랍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선 명의의 신분증 사본, 다른 여러 개의 통장들, 그리고 제가 절대 본 적 없는 사업자 등록증까지 있었어요. 미선농업? 이게 뭐야? 이미선 명의로 등록된 미선농업이라는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등록 일자는 우리 농장을 준비하던 시기와 비슷했죠. 그럼 우리 미래농장과는 다른 사업체라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서류들이었어요. 여러 명의 남성들과 맺은 동업 계약서들이 있었는데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스마트팜, 펜션, 카페 등 업종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았죠. 김철수, 67세. 펜션 사업 동업계약. 이상호, 59세. 체험농장 동업계약. 정민석, 64세. 카페 사업 동업계약. 모두 50대에서 60대 남성들이었어요. 그리고 투자 금액도 비슷했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였어요. 그때 선영 씨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실장님, 뭐 하세요? 깜짝 놀란 저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두려고 했는데 선영 씨가 제 손에 들린 거래 내역서를 봤어요. 그게 뭐예요? 순간 선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한 듯 했어요. 선영 씨, 아니 미선 씨, 이게 뭐예요? 왜 당신 이름이 이미선이에요? 그리고 이 돈은 뭐고 이 다른 계약서들은 뭐예요? 실장님, 그건 선영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들켜버렸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박선영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 농장 프로젝트도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선영 씨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며칠 후부터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일이 끝나고 혼자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화요일 저녁 농장 일을 마치고 선영 씨는 친구 만나러 간다며 서울로 올라갔어요. 저는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죠. 선영 씨는 강남역 근처에 고급 오피스텔로 갔어요. 그리고 30분 후 나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전 농장에 왔던 그 정장 남성과 함께였어요. 저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미선아, 이번 건은 정말 잘했어. 8개월 만에 6천만 원을 빼낸 것도 좋고 아직까지 들키지 않은 것도 기술이야. 역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지. 사장님, 하지만 김 실장이 점점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 서류까지 봤거든요.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일이야. 다음 달이면 농장 확장 명목으로 한 번 더 뜯어낼 수 있을 거야. 그 후에는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뜯어낸다고? 그럼 정말 저를 이용해서 돈을 빼내려는 계획이었단 말인가요? 근데 사장님, 김 실장은 정말 착한 분이에요.
가끔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야, 미선아, 너 설마 진짜 정 들린 거 아니지? 이건 일이야, 일. 감정은 금물이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그냥 다른 분들보다 순진하셔서요. 순진하니까 좋은 거지. 이런 일에는 퇴직한 중년들이 최고야. 의심도 안 하고 돈도 잘 내고. 그들은 계속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들은 내용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6명이요. 김 실장 포함해서요. 다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투자했어요. 작년에 정리한 4명까지 합치면 총 10명이죠. 좋아. 이번에 김 실장까지 마무리하면 올해 목표는 달성이겠네. 내년에는 더 큰 건을 노려보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뻔했어요. 선영, 아니 미선이는 여러 명의 중년 남성들을 동시에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중 한 명일 뿐이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작년에 정리한 4명이라는 말이었어요. 저처럼 속아서 돈을 빼앗긴 사람들이 이미 4명이나 더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선아, 그럼 내일부터는 농장 확장 얘기를 슬슬 꺼내봐. 김 실장이 또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네, 알겠어요. 근데 김 실장은 이미 많이 투자했는데요. 부동산도 있고 아내 돈도 있잖아. 요즘 퇴직자들 돈 많아. 한 번 더 뜯어낼 수 있을 거야. 그때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선영이가 제 재산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는지, 왜 아내와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는지, 모든 게 저에게서 더 많은 돈을 빼내기 위한 사전 조사였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간 믿었던 동반자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분하게 선영이와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선영 씨, 우리 진짜 농장 확장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갑자기 왜요? 어제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했잖아요. 생각해봤는데 우리 농장이 잘 되고 있으니까 확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영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어젯밤 대화가 생각났는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왔죠. 정말요? 그럼 어떤 규모로 생각하고 계세요? 옆 부지까지 합쳐서 4,000평 정도는 어떨까요? 규모를 키우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확장하면 완전히 다른 레벨의 농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영이는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확장하려면 추가로 3억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3억? 그렇게 많이요. 부지 매입비가 비싸요. 그리고 시설 확장비까지 하면 3억은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일부러 관심 있는 척하며 물어봤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마련하죠? 우리가 지금 가진 건 농장 매출뿐인데요. 실장님 혹시 담보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드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고. 바로 어제 들었던 그 대화 내용이었어요. 부동산 담보와 가족 돈 얘기까지 똑같았죠.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요? 6천만 원도 큰 돈인데 또 3억을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한 얘기예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영이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추가 투자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선영 씨, 아니 미선 씨,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주세요. 뭐요? 무슨 소리예요? 미선이 누구예요? 어젯밤 강남에서 사장님이랑 만났던 거 다 봤어요. 그리고 당신들 대화도 들었고요. 순간 선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한 듯 했어요. 실장님,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6명을 동시에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4명 정리했다고도 하고. 선영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실장님, 죄송해요. 그리고 선영이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미선이고 2년 전 실장님을 처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이요? 사장님이라고 보셨잖아요. 그분이 제 보스예요. 그분은 여러 명의 여자들을 고용해서 퇴직한 중년 남성들을 유혹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돈을 빼내는 일을 하죠. 뭐라고요? 실장님의 정보는 이미 2년 전부터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대기업 퇴직자, 퇴직금 규모, 가족관계, 성격까지 완벽한 타겟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농장도, 우리 동업도. 농장은 진짜예요. 하지만 제 목적은 실장님의 돈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거였어요. 6천만 원은 시작일 뿐이었죠. 원래 계획은 3억까지 빼내는 거였어요. 3억. 그리고 그 후에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농장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핑계로 말이죠. 그럼 저에 대한 감정도 다 거짓이었나요? 선영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실장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실장님은 정말 다른 분들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계속 속였잖아요. 그래요. 죄송해요.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 그때 선영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사장이었어요. 여보세요? 네, 아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온 선영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실장님, 죄송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농장 지분을 모두 제가 가져가야 해요. 그리고 실장님은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돈으로 만든 농장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다시 보세요. 토지 매입 계약도, 시설 설치 계약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제 농장이에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선영이가 모든 서류를 혼자 처리하겠다고 했는지, 왜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없게 했는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해 먹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투자한 6천만 원은요? 그건 죄송해요. 이미 사업 운영비로 쓰였어요. 사업 운영비, 조직 운영비, 사장님 수수료,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의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절망했어요. 돈만 잃은 게 아니라 2년간의 시간, 신뢰, 꿈까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였어요. 다음 날 그 사장이 직접 농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김 실장님, 미선이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정리라니, 이 농장은 제가 만든 거예요. 법적으로는 미선이 소유예요. 사업자 등록증도 토지계약서도 모두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모든 서류가 이미선 명의였어요.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투자한 돈은요? 그건 동업투자금으로 봐야죠. 별도의 계약서가 있나요? 없었어요. 저는 선영이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서류는 만들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빈손으로 농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6천만 원은 물론이고 2년간의 꿈마저 모두 잃어버린 채로요. 그날 농장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을 때 선영이가 온실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정말 미안해 보였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지금 저는 천안의 작은 아파트 전세로 내려와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6천만 원을 잃고 스마트팜을 공장을 지을 때 대출은 다 제 이름으로 해놓아서 퇴직금 2억 5천만 원, 1억 원 적금,
총 3억 5천만 원을 은행에 갚아버렸습니다. 물론 부족해서 2년 동안 강한이 나온 수익금 받은 거 포함을 해서 말이어요. 동업계약서도 자세히 보니 2년간 동업을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믿었던 동반자에게 배신당하고 꿈꿔왔던 농장마저 빼앗겼어요. 매달 아파트 전세대출금이자 70만 원을 내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거든요. 미래농장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미선농장이라는 간판으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내는 제가 모든 걸 털어놨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그게 더 미안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으니까요. 첫 주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며 내가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하는 생각만 했죠. 친구들한테 연락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태수야, 무슨 일이야? 농장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가장 친한 친구 영수가 집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야 모든 걸 털어놨죠. 이런 개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해? 요즘 세상에 이런 사기가 있다고? 나도 믿어지지 않아. 2년간 함께 일했는데 이름도 가짜였다니. 신고해야지. 이건 명백한 사기야. 하지만 신고할 증거가 부족했어요. 모든 서류가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제가 자발적으로 투자한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주부터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60이 새 나이에 쉽지 않았죠.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저 같은 고령자는 더욱 힘들었어요. 경력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나이가 면접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3주째에 드디어 대형마트에서 야간 상품 정리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시급 9,000원,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였죠.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태수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5년간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밤새 상품을 나르고 진열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어요. 비록 수입은 적지만 적어도 정직한 돈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가끔 선영이, 아니 미선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정말 저를 존경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다 연기였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니까요. 62세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마세요. 요즘 퇴직자들을 노리는 사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 의욕을 이용한 사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첫째, 너무 완벽한 제안을 받으면 의심하세요. 미선이는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동업자였어요. 전문 지식도 있고 정부 지원 방안도 잘 알고 심지어 사업 계획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야 했는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 때문에 못 봤던 거예요. 진짜 좋은 기회라면 왜 그 사람이 저에게만 제안할까요?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 텐데 말이에요. 둘째, 큰돈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퇴직금 같은 큰돈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해야 해요. 저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법적인 서류를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토지계약서, 투자계약서 등등. 믿는다고 해서 이런 걸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셋째,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저는 미선이가 농업기술센터 출신이라는 말만 믿고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았어요. 진짜 이름도 몰랐고 가족이나 이전 직장 동료들도 만나보지 않았죠. 정상적인 동업이라면 서로의 신원과 경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아요.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과거나 신원에 대해 애매하게 말한다면 의심해보세요. 네 번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6천만 원을 투자할 때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미선이가 빨리 결정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좋은 기회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해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요. 다섯째, 정부 지원 사업을 빌미로 하는 사기를 조심하세요. 요즘 스마트팜, 펜션, 체험농장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빌미로 하는 사기가 많아요. 정부에서 80% 지원해준다는 말로 현혹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돈만 빼내고 사라져요.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세요. 농업기술센터나 시청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법적 대응이 어려워서 포기했지만 요즘은 금융사기 전담팀도 있고 노인보호제도도 많이 개선됐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62세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아르바이트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돈은 잃었지만 건강과 가족은 지켰어요. 요즘은 마트에서 일하면서 젊은 직원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나이 차이가 나지만 서로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언젠가는 다시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제대로 된 파트너와 함께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퇴직 후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으시거나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 기회를 만나시면 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이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퇴직자들의 새로운 도전 의욕과 여유 자금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부끄러운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기꾼들의 달콤한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퇴직 후 새로운 인생, 신중하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